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입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어미는 표시하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계속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달라져서 단어 전체의 형태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다른 품사와는 다르게 가변어로 분류됩니다. 규칙 활용은 활용 중에 생기는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불규칙 활용은 활용 중에 생기는 어떤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영상부터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규칙 활용은 어간,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활용, 즉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활용입니다. 형태 변화의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자, 형태가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용어로 배웠습니다. 어떤 용어로 배웠습니까? 이 형태라는 용어를 배웠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규칙 활용은 이 형태가 없는 활용이라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이 형태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간, 어미의 형태의 변화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활용입니다. 다시 말해 형태 변화가 있어도 보편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 활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형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태의 변화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간, 어미의 이 형태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활용입니다. 이 형태가 있어도 보편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활용입니다. 정리하자면 규칙 활용에서 규칙 활용은 활용 중에 이 형태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이라는 뜻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받지 못한 학습지가 나타나서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1학년 수업을 할 때 만들어 두었던 학습지고 필기를 지울까 하다가 일단 두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남겨 놓았습니다. 이걸 캡처해서 보면은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 형태를, 또 형태의 변화를 보편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활용이 규칙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형태들에 적용이 되는 몇 가지 의문 변동을 확인해 보고자 잠시 이 프린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 쉽게 얘기해서 기읍,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옷,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과 같이 두 개의 자음이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자음군은 보통 받침에 쓰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 자음군이 초성에는 나타나지 않고 받침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하는 것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말의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말의 음절의 종성에는 그, 느, 드르, 무, 브, 응 이 자음들만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보통 자음군 단순화는 자음군 뒤에 자음이 오거나 휴지가 올 때 생깁니다. 휴지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옵니다. 그때 이 자음군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휴지라고 하면 이렇게 목처럼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만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될 경우에는 연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또 오늘 또 볼 거지만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리을 기역이 있습니다.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이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종성, 음절 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7가지의 자음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기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시옷과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음운 변동은 비음화입니다. 이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인데, 보통 받침에 있는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뒤에 오는 니은과 미음 때문에 각각 같은 조음이치의 비음인 이응이나 니은이나 미음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비음화는 보편적인 음운 규칙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이 벅고와 높고 낮고와 이꼬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쌍기역에 표시해 놓은 것은 일단 무시하도록 하고, 일단은 벗, 높, 낙, 잇 이것을 먼저 표시하시고, 이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벗이라고 하는 비읍, 시옷으로 구성된 어간은 이렇게 모음이 올 때는 기본형이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는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고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형태가 그대로 소리가 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벗고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 아니라 디귿으로 발음이 적혀 있습니다. 즉 디귿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형태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옷이 종성에서는 자음 앞에서는 디귿으로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형태가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파를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이 피읍이 뒷말의 초성으로 연음이 됩니다. 음운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높고를 볼 때는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피읍이 비읍이 되는 것은 뒤에 자음이 오고 얘가 연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성에서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이 두 가지 이 형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낙고 역시 그러합니다. 낙가라는 형태는 기본형이 그대로 소리가 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과는 다른 형태라고 하여 이것을 이 형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 형태가 생기게 된 까닭은 쌍기역이 종성에서 소리가 날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해 생긴 음운 변동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된 것이고,
이렇게 이 형태가 생기는 원인을 보편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쌍시옷이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쌍시옷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쌍시옷이 음절 종성에서는 소리가 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이 형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규칙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의 경음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자음군 단순화만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음군 단순화에다가 밑줄을 긋고 저는 이 두 단어를 자음군 단순화와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고, 일단은 일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거를 보면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기억이 바로 뒷말의 초성으로 넘어옵니다. 연음이라고 할 수 있고 변동이 일어났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기본형이 그대로 소리가 났다,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읽고에서는 이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오탄 미안합니다. 읽고에서는 지금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기억은 어떻게 되었다? 맞습니다. 탈락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리을 기억과 기억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의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이 형태는 뭐 때문에 생겼느냐?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소리가 날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생긴 음운 변동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형태를 보편적인 음운 규칙인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고를 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단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고를 보겠습니다. 지금 업고에서 비읍 시옷 중에서 비읍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읍밖에 소리가 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비읍이 탈락했고, 이것과 이것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자음군 단순화라는 보편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35번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와 같이 음절 구조 제약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형태들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36번 예문입니다. 여기 잠이라고 단어를 고쳐주시고 여기 잡는과 덮는을 묶어서 비음화에 연결시켜 두기 바랍니다. 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잡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도 덮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 덤은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미음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잠과 잡은 형태가 다르고 잠은 잡의 이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덤도 덮의 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까닭은 비읍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 소리가 닮아가는 동화현상,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형태를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들을 규칙 활용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